전북엔 인구가 2만 명대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소멸위기 지역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지역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여론조사의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처음부터 상당수 주민이 배제된 반쪽짜리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소멸위기 지역 여론조사의 맹점을 짚어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철마다 진행되는 정치 여론조사는 통상 시군별로 500명을 표본으로 민심을 묻습니다. 이때 통신 3사를 통해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권자 휴대전화 번호는 대개 30배 수준인 15,000개. 소규모 시군이 많은 전북권 지자체라 해도 인구가 2만 명은 넘기 때문에 표본이 충분할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통신 3사가 최대로 끌어모으고 있는 안심번호 숫자는 정작 인구의 절반 수준인 10,000개가량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에서는 최대치를 주려고 하죠. 못 주는 경우도 있죠. 지난달 전주 MBC가 진행했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진안과 무주, 장수 등 소규모 시군에서 추출된 안심번호는 10,000개를 겨우 넘겼습니다. 유권자의 절반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여론조사 설계 단계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는 걸까? 알뜰폰 이제 가입자들 있잖아요. 그건 전체가 다 빠지는 거죠. 정부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와 별개인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20%가량에 해당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원천 배제되는 겁니다. 여론조사 전화 혹시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알뜰폰이나 이런 건 아니죠? 저는 알뜰폰 쓰고 있어요. 구조적 요인은 또 있습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반으로 번호를 추출합니다. 이 때문에 특히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요금을 내주는 경우가 많은 농촌 지역 노령층 주민일수록 가상번호 추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안 받아봤어요. 요금? 네. 우리 딸이네요. 다른 따님은 어디 계세요? 저 대구요. 혹시 여론조사 전화 혹시 최근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요. 전혀 없으세요? 네. 휴대전화 요금 있잖아요. 지금 누가 내고 계세요? 아들이네. 아드님이 혹시 대기 진단이 아니신가요? 네, 전주. 이렇게 배제되는 절반의 인구, 이들의 성별, 연령별, 소득별,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도시 여론조사가 이렇게 넓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민심을 고르게 건져 올리는 방식이라면 소도시 여론조사는 작은 연못에 가깝습니다. 우연히 잡힌 일부 표본이 전체 민심처럼 해석되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누락이 커질수록 그 왜곡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절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자칫 오염된 여론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2배로 커집니다. 이런 틈새를 노린 조직적인 개입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응답을 했을 때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되죠. 이 같은 여론조사 방식은 비단 언론사 등의 참고용 조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가 공고한 전북에서 사실상의 시장 군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 절반이 관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숫자 위에 지역의 미래를 이대로 맡겨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론조사는 흔히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죠. 그런데 인구 2만 명대에 불과한 소멸위기 지역에서 여론조사의 기초가 되는 전화번호 수는 수천 개씩 널뛰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전화번호는 오히려 늘고 여론조사 응답률이 무려 5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정치 여론조사의 전제 조건이 일명 안심번호입니다. 오직 여론조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통신 3사의 협조를 얻어 생성하는 임시 가상번호입니다. 조사 시점마다 통신사가 조사 대상 지역의 가입자 번호를 토대로 추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넘겨받아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합니다. 신청 수에 맞춰서 이제 최대치를 주죠.
500개 샘플을 조사할 거면 30배수 이내에서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냥 15,000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최근 4년치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분석해봤습니다. 지역별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따라 최대치가 추출된다는 안심번호. 하지만 유권자가 2만 명 안팎 낀 소멸 위기 지역에서 100%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사례들을 살펴봤더니 번호 추출량이 널뛰기를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안심번호 6,800여 개가 추출됐던 순창군. 지난달 12,000여 개로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군 등 다른 군 단위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9,000개 수준이던 안심번호가 최근에는 11,000개 안팎까지 증가했습니다. 모두 인구는 갈수록 줄거나 정체된 지역들인데 조사에 활용된 휴대전화 번호 규모는 거의 수천 개씩 불어난 겁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외지인들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만 집단적으로 옮긴다는 일명 대포폰 논란의 시발점입니다. 이분은 전주에 사시는데 요금 청구지를 임실로 바꿨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온 거예요. 전화기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지.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인구는 그대로인데 휴대전화 회선수만 들쑥날쑥한 상황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소지 그 이전 관련해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범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는 확실히는 저희가 이제 모르죠. 소규모 지역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상 징후는 또 있습니다. 4년 전 선거까지만 해도 통상 20%대였던 여론조사 응답률이 최근에는 무려 50% 안팎까지 치솟은 겁니다. 공교롭게 해당 지역별로 안심번호가 크게 늘어난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통상적인 여론조사에선 기대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응답률이라고 말합니다. 많아야 20% 정도죠.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50%가 나온 거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다. 만약 일부의 주장처럼 여론조사 참여를 목적으로 요금 청구지만 대거 옮겨온 응답자들이 결과를 오염시키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해당 지역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경선을 좌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본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정당의 경선 과정에 특정 세력의 조직적, 구조적 개입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열된 선거운동이라고 보는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고요.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더 취약한 지금의 안심번호 체계가 조직적 개입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선거 여론조사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주요한 잣대가 되죠. 그런데 누군가, 심지어 유권자도 아닌 외부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여러 개 만들어 여론조사에 반복 응답하는 방식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장담해 왔는데 시스템의 구멍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동통신사는 한 개의 회선에 2개의 번호를 부여하는 이른바 듀얼 번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한 대에 2개의 번호를 할당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한 사람이 2개의 번호로 각각 여론조사에 응답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치 여론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럴 일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1인 1번호 원칙이 적용된 가상번호 추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사, SK, KT, 지금 모두 제일 처음에 가입해서 한 회선에서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번호를 제공한다는 거죠. 실상은 그런데 선관위 설명과 전혀 다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듀얼 번호로 전화가 올 때는 원래 번호와 구분하기 위해 별표가 들어간 별도의 식별 번호를 붙입니다. 듀얼 번호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기로 전화를 걸어보면 이처럼 발신자 번호에도 별표에 281 번호가 붙어 표시되는 식입니다.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이런 식별 번호가 붙은 여론조사 전화는 결코 걸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버젓이 걸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선생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번, 만 17세 이하. 주변 사람들, 지지자들한테 좀 찾아주려고 막 해서 찾은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 큰 문제는 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회선이 여러 개라는 점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동일인에게 최대 3개의 회선을 제공합니다. 각 회선마다 듀얼 번호를 신청하면 한 사람이 최대 6개의 번호를 갖게 됩니다. 고객님 명의로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는 회선이 최대 3대예요. 부가 서비스는 하면은 최대 한 6개 번호는 쓸 수 있겠네요. 네, 뭐 자세한 건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론상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6번을 응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만 특정 지역으로 옮긴다면 해당 지역에 참정권이 없는 사람이 일반 유권자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6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구 2만 명대의 소규모 농촌 지역일수록 이런 조직적 개입의 파괴력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비중이 50%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 같은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구 2만도 안 되는 지역에 계속 인구가 소멸됐으니까 핸드폰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3,000개가 갑자기 들어왔으면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경선을 치러서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산술적으로 1인 6표가 쉽게 가능한 여론조사 시스템의 허점을 원천 차단하지 않는 한 유권자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시장 군수 후보가 꼽힐 수 있다는 불신도 해소될 수 없습니다. 불과 수백 명의 불순한 세력만으로도 유권자 전체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응답률 50%라는 상징성과 함께 이제 우려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유권자 2만 명 안팎인 농촌 지역은 모두 5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최근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 추출되는 여론조사용 가상번호는 최대로 잡아봐도 유권자의 절반 수준인 만여 개 수준입니다. 전주 MBC가 앞서 보도했듯 알뜰폰과 요금 청구지 이원화 등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유권자 절반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기간이거든요. 혹시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저께 오전에 당원이세요? 당원이에요. 당원이세요?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못 받으셨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주민이 이처럼 대폭 줄어들 경우 왜곡은 그만큼 쉬워집니다. 유권자 2만 명 가운데 1만 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현재의 실태를 대입해 불순한 세력들이 개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여론조사 지역으로 이전한 외부 세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허용된 3개 회선에 듀얼 번호를 신청해 가질 수 있는 번호는 개인당 최대 6개. 만약 300명이 조직적으로 동원된다면 순식간에 1,800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800개 번호가 일부 후보의 주장과 증거대로 전체 모집단인 10,000개의 가상번호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주민의 실제 회선은 나머지 8,200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800개가 여전히 일반 유권자가 가진 회선인 8,200개보다 턱없이 적어 보이지만 여기에 응답률을 대입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 지방선거 기간 진행된 여론조사 응답률 평균은 10.4%. 학계에서는 아무리 높아야 20%까지를 통상적인 응답률로 여기고 있습니다. 왔는데 마음에 다 준비는 돼 있는데 그 과정 뭐예요? 일반 유권자들이 가진 8,200개 회선의 응답률을 정상 범주 최대치인 20%로 계산하면 마지막까지 응답을 마치는 주민은 약 1,640명에 그칩니다. 반면 오로지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요금 청구지만 옮겨온 300명은 자신들이 가진 1,800개 회선 모두를 응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40대 1,800. 결국 산술적인 가능성만을 놓고 보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요금 청구지를 이전하거나 일명 대포폰을 동원한 300명의 세력들이 2만 명 유권자의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의 시군 단위 정치 여론조사는 500샘플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작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취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처럼 조작된 가상번호가 대규모로 대기할 경우 최근 50%까지 치솟은 여론조사 응답률 또한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도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지방선거 내내 다수의 후보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잡음이 아닙니다. 어느 한 후보의 불만도 아닙니다. 전북 민주당 공천 전체가 중대한 불신과 의혹 한가운데 서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된 이른바 대포폰 세력들은 정작 지역 유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민주당 후보로만 뽑히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탈법 행동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론조사로 좌우되는 당내 경선 결과가 사실상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에서 잘 조직된 외부인 300여 명이 인구 2만 명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낙점할 수 있다는 위험한 계산법. 극단적인 가정 같지만 이 수치상의 가능성은 소멸 위기에 놓인 작은 농촌 지역 곳곳에서 50%라는 믿기 힘든 여론조사 응답률을 통해 심상치 않은 이상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처럼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당내 경선 결과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가 그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세론과 낙인 효과를 만들며 사실상 후보를 압축해가는 과정인 건데 처벌의 수위가 높은 공직선거법은 정작 본설에만 치중할 뿐 여론조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전주 MBC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수군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눈길을 끈 건 후보별 적합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수 지역 여론조사 응답률은 54.3%로 이번 나흘간 실시한 전체 단체장 후보 여론조사 가운데서도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이상 응답률은 또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을 거쳐 드러난 결론. 여론조사 과정에 조직적 개입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복수의 장수군수 후보 지지 세력은 여론조사 표본 추출 기준인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했고 장수의 투표권이 없는 외지인까지 동원해 여론조사 응답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30여 명이 법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에서는 당내 경선 결과가 사실상 본선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선 전 누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실시하는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단지 참고용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론조사 자체의 허점을 악용할 경우 특정 세력에 의한 가짜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장수군 여론조작 사건 판결에 따르면 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 5건과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1건에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므로 인해서 선거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집결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언론사 여론조사는 이처럼 대세론을 형성하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장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 맨 앞단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선이나 선거의 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 방해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론 왜곡에 의도적으로 관여했다 해도 법적으로는 단지 언론사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개입도 제한적입니다. 보통은 수사 의뢰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저촉돼야 이제 의뢰를 하죠. 저희 선거법과는 관계 없어서 자체 종결 제도만 할 것 같은데. 본선보다 더 중요한 경선 과정이 정작 애매한 업무 방해로 의율되는 사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왜곡 시도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군산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수백 대 동원한 여론 조작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특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응답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대세론이 공천으로, 나아가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인구가 적을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뭐 태포포 나오면서 이 얘기 나오면서 그거 하려면 뭐 매덕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 소문은 제가 최근에 들어봤는데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민심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고 있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만 남긴 채 4년이 흘렀고 민주당 경선은 이제 막을 내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